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저의 멘탈 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해서 저의 근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졸업비자에 관련된 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7월 1일부로 졸업비자를 만 35세 이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법안이 발표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곧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제가 만으로 36세가 되는데 제가 졸업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이면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 딱 한 달 반 정도 차이로 제가 지금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 뉴스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소문이 돌긴 했어요. 아마 원래는 만 50세였는데 이제 이게 만 35세로 15년을 이제 컷다운을 해버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게 사실 4월달 안작데이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민성 그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곧 36세가 되는데 그리고 곧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2년의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학생으로서 호주에 이제 유학생으로 사는 삶이 저한테는 너무나 되게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었고, 특히나 이제 실습을 이제 하면서 정말 제일 고비가 왔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1차 실습 400시간 채운 얘기를 들려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실습 600시간을 마저 채우면서 총 1000시간 무급 실습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정말 길고 길었던,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1000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배운 것도 많았지만 좀 많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실습이었고요. 이 실습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아나운스가 발표되면서 이 졸업비자 관련된 법이 이제 바뀐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정말 멘탈을 잡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2차 실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600시간을 채워야 하다 보니까 주 5일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8시 반부터 4시까지 이제 오피스에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생활비를 또 벌어야 하잖아요. 그 주말에 당연히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주말 시프트를 또 토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하루 이틀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4시에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이제 일하러 저녁에 가서 막 밤 돌아오면 10시, 11시 막 이렇게 돌아오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졸업비자까지 못 받을 수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이 모든 이제 모티베이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이로 이렇게 뭔가 차별을 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이 호주로 오기로 결정한 거는 사실 학원만 하고 갈 거였으면은 애초에 오질 않았겠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학업을 이제 해서 석사 학위를 따서 취업을 해서 이제 영주권까지 이제 준비를 해보려는 이제 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이제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나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차별당하니까 뭔가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이대로 뭔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피티션도 있었어요. 청원서 이제 서명해가지고 저희 이제 이러한 이 법안이 좀 부당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이제 그 팔리아멘트 의회 사이트에 이제 그 청원서를 올려가지고 운동을 했었어요. 제 지인들한테도 이제 카톡으로 돌리고 인스타에 스토리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막 블로그에도 글 올리고 이래가지고
좀 참여를 많이 독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다행히 그게 나름 어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석사 리서치랑 그다음에 PhD 박사과정까지는 50세까지 그 전대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하필 또 이게 리서치가 아닌 코스워크예요. 코스워크는 그냥 일반 석사 과정인데 이제 와서 제가 뭐 리서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이 이상 학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너무 이제 학생으로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학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 비자 이번에 또 엄청 또 비자 신청비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자 받기도 이제 까다로워지고 점점 이제 이민자들을 줄이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 비자도 굉장히 큰 이제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타격을 받을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졸업 비자 2년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취업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일하고 쉬는 삶을 정말 누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생은 또 이제 과제를 또 해야 하니까 일 끝나고 오면 또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특히나 실습하는 도중엔 더 그랬고 그런 서명 운동도 했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아직 해당되는 이제 그 업데이트가 없어서 먼저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예외 개정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발표가 아직은 업데이트가 된 거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기다리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한 비자를 좀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비자 407 비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트레이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뭐 플랜을 제출하고 뭐 노미네이션 받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민 법무사분께 한번 상담도 받아볼 생각이에요. 저의 멘탈 관리 비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필라테스를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되게 저 한국에서도 필라테스를 꾸준히 좀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돼서 안 했었는데 근데 요즘 전 주 2회 이제 꾸준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코어를 잡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게 딱 다른 진짜 부정적인 잡생각들을 그러니까 없애기엔 진짜 운동만 한 게 없더라고요. 베이킹을 또 시작했어요. 이제 올해 초부터인데 그것도 제가 되게 빵순이에요. 빵을 되게 좋아하고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스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콘을 먹고 싶은데 호주에 스콘을 파는 데가 잘 없는 거예요. 맛있는 스콘 파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급자족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도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료도 간단하고 레시피대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든 성취감들도 또 있잖아요. 요리랑 또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선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약간 힐링? 좀 뿌듯한 그런 이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 베이킹은 저한테서는 이제 인터널한 부분으로서는 저 자신이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자아 효능감이 생겨서 익스터널한 부분은 또 이제 이걸 타인들에게 이제 저희 지인들의 친구들 선물을 해주면서 또 그거 뭔가 이제 연대감이나 그런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또 큰 모티베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킹은 되게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커넥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연락하고 또 친구들이랑 만나고 캐치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또 뭐랄까 자기 모티베이션 좀 줬어요.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제 사랑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끌고 이제 저를 지탱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좀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는 어퍼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저도 사실 자기 개발 유튜버 분들에게서도 이제 받은 이제 소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퍼메이션이라는 게 약간 좀 자기에게 약간 자기 암시 문장 이런 개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실습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비자 상태가 너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고 너는 앞으로 이거
지금까지 그래왔듯 지금 너는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오글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저를 이제 끊임없이 다독여주는 그 어포메이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무의식적이고 되게 뭔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포메이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인가. 이거는 좀 적어놓고 전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막 적어놨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나는 되게 이번 과제를 패스한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적긴 해야 돼요. 나는 이번 과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뭐 300불을 세이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목표를 약간 그러니까 골을 세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적기도 하고, 그게 리마인드가 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좀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경제적 인디펜던스였는데요. 제가 실습하면서 일을 이제 많이 못하게 되니까 이제 수입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고,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어디에 이제 이런 소비를 하고 이런 소비를 어디에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조금 되게 좀 규모 있게 돈을 쓰려고 하는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매니지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내 소비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저한테는 어쨌든 돈을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멘탈 관리에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가계부 쓰고 이제 이러한 뭔가 경제적 인디펜던스를 이제 구축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되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배운 개념이기는 해요. 약간 셀프케어를 이제 되게 중시하는 이제 학문인데, 그 코핑 스트래티지라고 해요. 코핑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레질리언스에 이제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레질리언스가 회복력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회복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그런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렝스가 있다라고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 회복력에 집중을 하면서 나의 강점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자는 그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노트에다가 이제 성취한 것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 어치브먼트에 대해서 먼저 리스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써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내가 잘 이뤄내고 했을 때 리워드, 이런 것들을 좀 쓰다 보니까 되게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들은 600시간 실습을 끝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세컨잡을 구했거든요. 그 세컨잡을 구해서 뭔가 경제적인 인디펜던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발판을,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도 어치브먼트이고, 그리고 저는 요즘 꾸준히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뭔가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되게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소통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약간 뿌듯하고 되게 저한테는 성취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졸업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비자, 트레이닝 비자라든지 이제 대안 비자를 관련해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워드를 좀 적어봤어요. 나한테 무슨 선물을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여행을 조금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유학 와가지고 여행을 거의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좀 안 가본 새로운 것도 가고 싶은 거죠. 사실 아직 바이런 베이도 안 가봤거든요, 여기 살면서. 그래서 뭐 근교에 뭐 되게 예쁜 바다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누사 이런 데도 예쁘고, 선샤인코스트도 아직 안 가봤고, 그래서 이런 근교에 있는 조금 이런 예쁜 도시들 조금 여행을 가보려고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저의 이제 이런 멘탈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좀 더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믿어주는, 나 자신을 프라이어타이즈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시도해보는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해요. 왜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근데 사람인지라 우울해질 땐 되게 우울해지고 어느 날은 되게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또 진짜 어떡하지, 나 이제 비자 이렇게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조급하고 되게 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플로우를 잘 타는 것도 되게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잡는 그런 연습을 되게 저는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긍정적인 또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그러한 뭔가 멘탈을 잡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유학생 분들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저의 이러한 멘탈 관리 방법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저의 다음 근황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졸업비자 이 사태를 잘 이겨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